4월 25일 수요일 봄비가 아주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쌍용 자연체에 다녀왔습니다. 22분의 목숨을 잃은 분들의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날도 억수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이 땅에 억울하게 숨진 영령들의 한을 풀어주기라도 하듯 비가 내렸습니다. 봄비 내리는 오늘, 봄비에 촉촉히 젖으면서 맹공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숨이 내리는 비를 걸으며 봄비에 젖어서 비를 걸으며 나 혼자 서서히 빗방울 소리에 마음을 외로운 가슴을 달랠 길 없네. 한없이 적시는 나는 우연 빗방울 떨어져 봄비 나를 흘려주는 봄비 언제
네, 반갑습니다. 봄비가 아주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물론 오늘 비 온다는 소식을 못 들었죠. 어제 제가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포항에 갔다 오는 바람에 오늘 아침에 아침 8시 50분 차 50분 KTX를 타고 왔는데 와서 그 주권방송에서 추정 60분 9탄 녹화하고 일로 넘어왔습니다. 다행히 비는 안 맞았어요. 주권방송에서 우산을 좀 빌렸습니다. 어제 포항에 갔었는데요. 포항에 제가 간 이유는 이제 김영태 당선자의 사퇴 촉구를 위해서 포항 단체들의 어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사회를 좀 봐달라고 해서 거기 한 분과의 연이 있어서 그분의 부탁을 받고 갔습니다. 참 멀죠. 포항까지 달려가게 됐습니다. 제가 배우로서 이렇게 지방에 막 다니는 건 괜찮은데 이렇게 사회의 어떤 일들 때문에 지방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배우로서 나쁜 일일 수도 있고 하여튼 제가 원해서 가는 거니까 하여튼 잘 다녀왔습니다. 포항이라는 시가 의외로 저는 포항에 대한 기억이 좀 안 좋아서 포항을 안 가고 포항 쪽은 절대로 지나치기만 하자, 거기 머물지 말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튼 옛날에 거길 놀러 갔었는데 회를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전복을 살려고 잠깐 주차한 상태에 제 서울 남바잖아요. 딱지를 떴더라고요. 이런 거지 같은 포항 다시는 안 간다 이렇게 해서 안 갔는데 연락이 와서 갔습니다. 보통 포항이 보수 꼴통들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봤더니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하다라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집회는 약 150명 정도가 참여를 했는데요. 평소에 한 3배, 4배 정도가 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어떤 진보적인 집회가 있으면 전혀 참여를 안 하고 아무튼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아주 삭막한데도 불구하고 어제 150여 명이 오셔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 마침 KBS와 MBC 노조들이 파업을 하고 있어서 연대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대 발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숙소에서 잠을 자고 TV를 틀었는데 포항 TV에 어제 집회했던 것이 방송으로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김영태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것 같고요. 어제는 카메라 방송국에서도 다 왔고요. 그다음에 기자들도 많이 왔고 이슈가 굉장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항을 굉장히 욕만 했었는데 사실 너희들이 뽑았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져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 실태를 정확히 시민들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언론이 차단됐기 때문에. 그리고 비대위에 있는 이준석이라는 친구도 그랬죠. 하루 전에 알았다. 이건 쌩 거짓말인데 어쨌든 아무튼 김영태라는 사람을 뽑아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수 씨를 자기 죽은 동생의 보험금을 가로채려고 하고 그리고 또 제수 씨를 흔한 말로 따먹으려고 했던 성폭행을 저지른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똥나라당 새누리당이고요. 거기에 절대적으로 심판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150명이라는 사람이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거기서는 1,500명, 10,000명이 모인 것 같은 그런 효과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진보 쪽의 사람들이 침투되어 있고 이번에 4.11 선거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항에 있는 분들을 다 싸잡아가서 성누리당 내가 일꼬로 보지 마시고 그 안에서도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분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조금이라도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방관하고 내던졌던 포항 아니면 경상도의 몇몇 지역에서 굉장히 꿈틀거리고 있고 용투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윗으로도 아니면 다음에 지금 서명도 받고 있고요. 집회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트윗이나 아니면 시간이 되시면 주위 분들을 좀 참여해서 좀 이렇게 많이 힘을 좀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포항을 가서 이제 집회를 끝나고 디퓨리를 했는데요. 이분들이 디퓨리 문화가 조금 그러니까 그런 집회 문화가 발전되지 않아서 그런지 디퓨리 문화도 좀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아무튼 잘 놀다가 아침에 차를 타고 왔습니다. 일단 포항에 계신 많은 시민단체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도 같이 할 거라고 여기 많은 분들이 여러분과 같이 할 거라고 굳게 믿고요. 한번 더 싸워 보십시오.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그 한나라당 또 하늘에 새누리당 당사 앞에 갔을 때 트윗 날려주시면 저희들도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연대할 겁니다. 힘 내시고요. 구리님이 포항 사람입니까? 아무튼 그렇게 좀 힘을 같이 연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포항의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포항 그 중심가라고 하는데 육거리라고 그러나 뭐 그래요. 거기가 상권이 많이 죽었더라고요. 거기에도 실개천을 뚫었어요. 거기 원래 차가 다니고 이렇게 해야지 상권이 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차가 안 다니게 이런 거죠. 대학로에 실개천 만든다고 해서 한 20억 정도 투여해서 결국은 지금은 무용지물 된 것처럼 지금 그 포항 그 거리에 육거리인가 무슨 우체국 앞에 중앙 우체국 앞인가요? 그 앞에 실개천을 만들었는데 거기 이제 차가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많이 죽어서 거기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점포가 폐업을 하고 지금 임대를 내놓은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결국은 상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남이가라는 것들 때문에 이런 방법도 못 하고 있는 포항의 시민들 참 안타깝고 답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참 그래도 싸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획일적인 교육과 획일적인 그 방송, 언론 통제되어 있는 방송과 신문만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지 아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성폭행자를 국회의원을 뽑는 그런 지역이 됐습니다. 아무튼 좀 힘 좀 실어 주십시오. 포항시 여러 단체들, 그 특히 여성 단체들 분들 뭐 좀 힘 좀 실어 주시면 그분들이 더 힘내서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노래 하나 들을까요?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옷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을
지더라 오늘도 안가슴 두드리며 뜬구름 흘러가는 심장 높기를 새가 날면 따라 웃고 새가 울면 따라 울던 열구지는 그 노래에 온 나는 네, 한영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오늘 비랑 딱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까 봄비랑. 오늘은 그냥 봄비, 그래서 비만 틀을까요? 왜 포항시민이 반성하죠? 새누리 비대위는 이번에 무소속까지 외연을 확장했죠. 포항시민이 반성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 그런 것도 알고도 찍을 수도 있고 모르고 찍었다는 자체도 참 잘못된 거니까요. 반성하시면 되고요. 그거 갖고 뭐 왈가불가 지금 여기서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지난 토요일 쌍용자동차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무슨 뭐 여기저기 무슨 활동가처럼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본연의 직업인 배우로서의 직업은 뭐 등한시하는 건 아닌데 일이 없다 보니까 여기저기 다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쌍용자동차의 행사만 하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이명박이 억세게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그 억울함과 한이 눈물이 모여서 빗물이 된 것인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택역에서 상여를 메고 22개의 관을 메고 쌍용자동차 공장까지 걸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 많은 비가 왔는데도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대호가 같이 그 비를 다 맞아가면서 걸었습니다. 물론 저도 걸었죠. 우비를 입었는데 우비 입은 곳은 괜찮고 이제 무릎 밑에부터 다 젖었죠. 좀 비가 좀 그쳤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행사하는 동안에 계속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굉장히 슬펐어요. 왜 유독 쌍용자동차의 행사에는 이렇게 비와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그런 와중에 용역과 그다음에 쌍용자동차의 직원 해고 노동자들이 대치를 하는 상태에 약간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체류액을 뿌렸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체류액의 고통에 시달렸고 그 와중에 3명이 연행됐습니다. 그래서 2명이 구속 여부 때문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고 많은 분들의 그 탄원서를 돌렸어요. 다행히 구속은 되지 않았고 밖에 나와서 아마 재판을 받든지 뭐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찰들이 지금 1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에 아직도 아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명박한테 돌아서서 박근혜한테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경찰은 이명박에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적당히 맞고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약을 올리고 싸움을 붙이고 싸움을 걸어서 가뜩이나 힘든 노동자들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며칠 전 대한문에서는 또 많은 연예인들, 예술인들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같이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서도 또
공권력이 투입돼서 종이에 써놓은 판잣대기에 써놓은 그 글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실랑이 있어서 몇 명이 다치고 또 연행됐습니다. 경찰들이 지금 제정신인지 지금 조현호가 그만두고 다른 사람이 지금 내정이 돼 있는데 또 위장 취업 때문에 또 난리가 있죠. 근본부터 썩은 이 정부가 썩은 사람들만 같이 뽑으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4.11 총선 때문에 너무 많이 아파했고 힘들어했습니다. 이제 그 아픔과 힘듦을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충분히 지난 총선 때보다 몇십 표에 더 국회의원이 야당 쪽에 생겼고요. 충분히 쌓아볼 만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야당의 대승을 했다면 대선에서 위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여대 야소가 되는 바람에 야권이 바짝 긴장을 하고 또 민주통합당이 정신을 좀 차리겠죠. 그러면 분명히 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지금도 계속 쌍용자동차에서 복직을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지금 1인 상주를 좀 모시고 있어요. 대한문에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꼭 하루 다 안 와도 됩니다. 가서 1시간이라도 아니면 뭐 잠깐 30분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같이 1인 상주를 해주시면 그분들이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23번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여러 곳에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전국에서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희망버스가 한진중공업을 찾았던 것처럼 이제 쌍용자동차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대한문을 찾아서 여러분 같이 그분들의 영령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19도 지났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1일 노동절 날입니다. 대대적으로 노동자가 살아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원래 이제 하루 전에 원고를 좀 생각하고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할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디프리 끝나고 숙소에서 좀 해볼까 했는데 다행히 안타깝게도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잤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왔다리 갔다리 횡설수설 할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뭐 양해 안 하면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죠. 지금 계속 제가 그 시계를 보는 이유는 할 말들이 많이 정리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노래 하나 듣죠.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에서 끌끌끌 웃던 멋들어진 친구 내 오랜 친구야 언제라도 그곳으로 찾아오라던 이왕이면 더 큰 잔에 술을 따르고 이왕이면 마주 앉아 마시자 그랬지 그래 그렇게 마주 앉아서 그래 그렇게 부딪혀보자 가장 멋진 목소리로 기원하려마 가장 멋진 웃음으로 화답해줄게 오늘도 목목주정 흙바람볕에 30초 베개 등이 그네를 탄다
네, 목로주점에서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파전에 이 노래 틀어놓으면서 마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4.11 부정선거 때문에 사실은 트윗이나 여러 곳에서 난리가 났는데 방송에서는 보도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 을 지역에 정동영 후보가 나갔던 김정은 FTA 그 교섭본부장이랑 같이 나왔던 곳에서 20개 이상의 투표함이 오픈되거나 아니면 밀봉이 덜 되고 열쇠가 채워지지 않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표함이 옛날에는 철로 돼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뭐 종이 박스 같은 데 만들었더라고요. 일회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어제인가요? 어젠가 그제 프랑스에서 대통령 선거 때문에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80%가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투표함을 보니까 굉장히 투명하고 들어가는 숫자마다 표시가 되는 아주 첨단적으로 투표함을 만든 것 같습니다. IT의 강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남의 박스 같은 박스에다가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터지고 미팅에 봉인이 안 되고 열쇠가 잠궈지지 않고 도장을 찍었던 도장들의 투표함은 없고 다른 게 오고 이런 아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부정투표 아니면 선관위의 어떤 고의적인 방해인데 이것은 지난 11.6 서울시장 선거 때나 같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다행히 법원에서 증거 신청을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다 법원에서 가져가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검찰이 수사를 할지 궁금합니다. 언론에 보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힘을 쏟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매일 청기광장 옆에서 이 부정선거, 4.11 부정선거 규탄을 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좀 쏟아주십시오. 11.6 부정선거가 지금 디도스 공격이라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 그리고 일개 운전하는 친구가 그거를 컴퓨터도 잘 모른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했다 해서 몇 명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3.15 부정선거나 4.11 부정선거나 같은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투표인보다 투표 개수가 더 많은 이런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고요. 이런데 언론이 장악되기 때문에 아무도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되지 않고 또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트윗에서만 지금 간간히 나오고 있고 정동영 비서관인 분이 실제 그 자리에 가서 인터뷰한 영상이 떠돌고 있고요. 그런데 아직 미약합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규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올 대선 그냥 날아갑니다. 이것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대선 아무리 야권에서 투표를 한다고 한들 이미 빼돌리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정선거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조금 지나치지 마시고 한번 트윗을 한번 더 하시고 알트레도 해주시고 댓글을 좀 달아주시고 시간을 좀 내셔서 청기광장 앞에서 같이 연대하면서 부정투표에 대한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 대회를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대통령 하얏감입니다. 그렇죠? 하얏감인데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특히 민주통합당이 왜 이렇게 나약해졌는지 여기에 또한 통합민주당도 왜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는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오늘 제가 그 주권방송에서 한 추정 60분의 주제가 이 부정선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20분 정도, 약 20분 정도에 대해서 녹화를 했는데 아마 금요일이나 뭐 토요일 아침 정도에 이제 유튜브에 실릴 겁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어떠한 것도 이 부정선거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한테 빨갱이는 찍으면 안 된다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 선거 한 달 전에 이미
대통령이 박근혜를 편드는 그런 발언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탄핵에 올라갔을 때 얘기가 같은 정당에 좀 도움을 줬다고 이게 탄핵감이라고 해서 결국은 국민투표까지 돌렸죠. 국민투표는 아니군요. 하여튼 국회의원에서 해서 대법원 그쪽으로까지 갔는데 아무튼 지금 근데 그보다 더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너무 큰 사건들이 많이 터지니까 그냥 질려서 아니면 무감각해졌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좀 모으시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야시키고 탄핵해야 했어야 됐는데 지금 우리가 여대 야소가 되는 바람에 야권이 많이 이겼으면 충분히 탄핵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프고 하고 있는데 전화 위복으로 삼아서 좀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부정선거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대선에서 이기려면 이 부정선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자, 노래 하나 또 들을까요? 지박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쥐가 한 마리가, 쥐가 두 마리가, 쥐가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가, 쥐가 여섯 마리가, 쥐가 일곱 마리가, 쥐가 여덟 마리, 아홉 마리, 열 마리, 모두 열 마리, 아니 스무 마리, 아니 서른 마리, 만 마리, 십 마리, 아니 여섯 마리, 아니 일곱 마리, 아니 여덟 마리, 아홉 마리, 백 마리.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나왔지. 그때 야옹 야옹 고양이 화났지. 그때 도망갔지. 쥐가 도망갔지. 쥐가 어디까지 도망갔나 나도 몰라. 옳지 지구망이지. 옳지 지구망이지. 모두 지구망이 들어가서 숨어버렸지. 네, 줄기차게 지가백머리 틀고 있습니다. 뭐 기분 나쁘진 않겠죠. 뭐. 그래 비가 오니까 비에 대한 노래를 계속 틀죠. 뭐. 예. 지금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에서 그 기장의 고리원전 포위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밀양 송동탑 건설 반대에서 분신하신 그분의 대책위원장이신 우리 신부님 김준환 신부님이랑 연결해서 지금 밀양 소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민중의 소리 맹부하게 사람 사는 이야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계셨죠, 일주 동안?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지금 거기 비가 옵니까? 많이 옵니다, 여기도. 여기도 많이 오네요. 예. 이게 봄비는 좋은 건데. 네, 잘 좀 일이 풀려야지만 더 좋을 텐데. 지금 예. 그 밀양은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밀양 현재로서는 특별하게 뭐 문제가 발생한 건 없고
약간 소강 국면에 있긴 한데 네, 예. 이제 뭐 청도면의 변수만 조금 네. 더 이제 살펴야 될 그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고 이제 28일 날 이제 탈핵 희망버스 1박 2일 있는 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네네. 좀 모처럼 평화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예. 지금 탈핵 원전 반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가는 방법을 제가 알아보니까 좀 힘든 것 같아요. 일반인이 참여하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예. 보통 지금 서울에서 탈핵 공동행동을 통해가지고, 이제 버스를 지금 그 탈핵 희망버스 신청을 받고 있을 텐데. 아, 그래요? 예. 그 탈핵 공동행동 아마 환경운동연합이나 이런 쪽에 보면 누군가가 책임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을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네. 개별적으로 와야 되는 부분들은 조금 좀 이렇게 아무래도 그 찾아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리 그 본부를 원자력 발전소 본부를 찾아와야 되니까 그게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뭐 그 바로 오셔야 될 분들 같으면 이제 부산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다시 이제 기장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뭐 해운대쯤 오면 이제 기장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운대에서 기장 가는 버스가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이제 어제 그 포항을 갔다 왔어요. 포항에 있는 친구들이랑 그 신경주 거기서 만나서 가기로 했어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신경주에서 부산에 가서 기장으로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분들이 차를 가져가니까 저는 걱정은 없는데 일반 개인이 참여하기가 지금 그 탈핵 공동행동과 환경운동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거든요. 이것이 트윗이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은 데 이렇게 올려져 있는지요? 그건 잘 모르시죠? 트윗이나 그런 쪽으로는 페이스북에는 그 인원 모집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않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좀 답답한 거네요. 사실 그러면 지금 1,000명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트윗이나 이런 데 보도가 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누가 참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죠? 이게 총선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대단히 좀 안 좋아지긴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오시는 분들을 일일이 그걸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판이 조금 바뀌면서, 이 전체를 밀양에서 진행을 하지 않고, 이제 첫날을 이제 고리에서, 그 다음에 정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그쪽에서 연결하는 끈들이 조금 저희들하고 방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데, 그래서 일단 행사 자체가 오시는 분들이 이제 밀양처럼 찾아오기가 편한 데 같으면 밀양이 꼭 편한 건 아니지만 이제 한 번에 갈 수 있으니까 기차가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정관이 아니라 기장 고리로 바로 들어가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보통은 이제 오시는 분들이 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때 조금 어려움들이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11 총선에서 좀 졌다는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의사하기 위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준비 상태가 지금 그 위장에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정관 쪽에서 정관이나 그 고리 원전 그쪽에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연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번에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는 고리 1호기 폐쇄라는 것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 쪽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송전탑 싸움에 힘을 실어주는 것들, 그리고 밀양은 이제 다음날, 1차 때 있었었던 이제 그 희망나무를 다시 확인하고, 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하게 돼서, 요번에는 좀 뭐, 굳이 따진다면 좀 방점이 고리와 정관에 찍혀 있는 거죠. 고리와 정관에 있고 밀양은 그 다음에 그냥 탐방 연대하는 거죠. 연대를 하고 탐방하는 정도로. 이게 사실은 이제 전 국민적으로 확대되고 그래서 탈핵, 고리 원전 폐쇄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고 해야 되는데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들이라도 좀 나서야 되는데 사실 트윗에도 그게 없다면 제가 서울에서 어디다
환경운동연합에다 얘기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건? 환경운동연합에 알아보면 예. 그쪽에서 이제 담당자가 이제 탈핵공동행동에도 사무처에도 한 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환경운동연합 측이 그쪽에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들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예. 예. 그러면 이 방송을 듣거나 아니면 주변에 가고 싶은 예. 사람들한테 예, 일단은 예. 그 예. 환경운동연합이나 탈핵공동행동 그 인터넷 쳐서 그분들 전화를 해서 알아봐라 이거네요, 그죠? 제일 편하신 거는 아마 환경운동연합 쪽이 나을 것 같은데. 예, 이거 굉장히 주최 측이 예. 같이 연대하고 싶어도 연대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느낌이. 예, 조직화 시키는 부분에 있어갖고 좀 많은 부분 미비한 게 많죠. 그래요. 예. 뭐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예. 예. 지금 이제 봄 됐잖아요. 그러면 거기 제가 볼 때 밀양 지역에 그 어르신들이 막 산나물이라든지 뭐 굉장히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런 제가 볼 때는 그런 축제도 한번 열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예, 그 이제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점이 이제 기장과 고리 쪽으로 하면서 저희들 뭐 밀양의 입장에서는 밀양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싶은 뭐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제 2차가 이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3차를 당장 저희들이 그렇죠. 예, 좀 아무래도 그런데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좀 훨씬 더 좀 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그리고 여기도 시골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밀양시라 그러더라도 그렇죠. 그런 걸 좀 살려내면서 좀 대동제 느낌이 훨씬 더 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볼 땐 요즘에 이제 뭐 집회를 한다든지 뭘 할 때 재미가 없으면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재미거리를 좀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희들 고민이 언제나 이제 1박이 아닌 그 1박을 하시는 것들이 조금 이렇게 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이 시간대를 잡는 것들도 조금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포항을 갔는데 포항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거기 굉장히 거긴 또 특히 그 이상득이가 있었던 지역구 이러다 보니까 더 되게 삭막하고 뭐 이렇게 연대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밀양은 좀 그나마 그 너른 마당인가요? 너른 마당. 예, 그분들이 계셔서 더 활기가 좀 있고 좀 좋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네,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도 밀양이 어떤 시민단체나 이런 쪽의 힘이 보다도 더 큰 거는 이제 뭐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이제 제일 큰 힘이 되었었고 오히려 작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연대하고 합쳐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예. 아마 포항이라는 데도 이제 제법 이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리고 또 더더구나 이제 경북 또 이제 그 여당에 대한 그런 것들이 향수가 워낙에 강하다 보니까 그 아마 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도 어제는 뭐 한 150명 정도가 모여서 굉장히 뭐 잘 치러졌습니다. 제가 뭐 지금 더 질문을 할 게 없네요. 왜냐면 뭐 진행되는 게 별로 이렇게 활발히 되는 게 없어서. 우리 신부님 우리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죠. 어떤 말해도 괜찮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공사가 중단된 관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조금 사라져가는 느낌들. 그거는 뭐 밀양 시민들 자체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거 이제 끝나지 않았느냐고 하는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모든 문제든 그 연대의 끈이 끊어졌을 때 또 그것이 더 힘들게 된다는 걸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최소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지금 언론으로 저희들이 알려내는 것들이 정말 힘들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데 또 관심을 많이 기울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창녕 쪽에서도 이제 서서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도 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순히 지역만을 위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정부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새롭게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라는 것들 이걸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신부님 그 토요일 날 가시는 거죠 거기에? 예, 28일 날 가야죠. 예, 예. 그럼 저는 토요일 날 뵙고요. 오늘은 여기서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예, 수고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밀양 송전탑 그 건설 반대 대책위 김준환 신부님이었습니다. 노래 하나 들을까요? 돌아서는가 모면 있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오예 발길을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신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는가 모면 있을까 정든님 돌아가면 오예 돌아서는가 모면 있을까 정든님 돌아가면 오예 발길을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돌아서는가 모면 있을까 정든님 돌아가면 오예 발길을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신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는 감으면 있을까 정두님 떠나가면 오예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전화 한 통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네, 강정의 고건일 위원장님이랑 고객이 통화 중이어서 삐 소리 이후 음성 사sam으로 연결됩니다. 네, 오늘은 제주 소식을 전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네요. 계속 통화 중이고 아까도 전화를 안 받으셔서 문자로 남겨주셨는데 연락이 잘 안 되는데요. 네, 오늘 옆에 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는데 하실 말씀을 못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만 하고 가셔서 속상해서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이동수 화병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동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저 방송을 인터뷰 한 번만 하고 안 하는데 네. 특별히 모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노래만 하고. 그러게, 지난번에 노래만 하시고 막 이래서. 예, 노래하지 말고. 네. 얘기들을 좀, 이렇게 현장 얘기들도 좀 하고, 만화 얘기도 좀 하고. 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요. 제가 집에 가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말을 너무 많이 했는데, 좀 주제 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말로서 그걸 좀 막아보려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커리케처라 그랬나요? 네, 캐리커처. 캐리커처를 하시고 즉석에서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네. 활동하시는 뭐 집회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노래하는 장면이라든지. 오늘 혹시 어디야? 홍대 가십니까? 예. 예, 클럽. 예. 콜트콜텍. 예, 수요문화제. 네. 예, 갑니다. 지금 까먹었어요. 캐리커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캐리커처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이제 인물 풍자화죠. 인물을 이제 재미있게 그리고 그러는 건데 보통 이제 힘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비틀어서 좀 더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보통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캐리커처는 이제 시사 만화가들이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신문의 언론을 통해서 그런 작업들을 이제 하니까,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이렇게 저도 사실 해왔는데, 지난번에도 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사 만화를 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풍자와 비판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으면, 네. 그러면 뭐 그런 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보통 이제 특히 최근에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그런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노동 현장이나 이런 데서 지금
뭐 1000일이 넘는 이런 거리 농성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좀 직접적으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현장 캐리커처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많은 그 그림을 그리셨잖아요. 예. 제 생각에는 그것을 좀 이렇게 전시 쪽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예, 뭐 지금 전시 생각도 좀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지금 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 제가 일단은 다 가능한 다 일단 그 사진을 찍어서 모아놓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뭐 현장 전시, 현장 거리. 어차피 그 현장에 계신 분들 그렇죠. 거리에서 그린 그림들이기 때문에 현장 전시를 좀 해볼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문화재 형식으로 이렇게 집회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럴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전시해 놓으면 우리가 이제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 또 감흥을 느끼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시죠. 예. 이게는 또 전시하게 되면 또 판넬을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가. 예. 근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정통 미술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면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렇고 제 생각은 이제 그 현수막을 이용한 전시들을 좀 해볼까. 그거 좋은데.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제가 사인을 하고 또 그 해당 그 노동자분이 거기다 이제 예컨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시를 하면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 지금 거기에 그 회장님이십니까? 아니요. 전국 시사만화 협회. 시사만화 협회. 이제 지금 그 원래 이제 신문에 만화를 그리는 만화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모여서 있는 모임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분들이 같이 현장에 와서 이렇게 같이 그려주는 많은 사람들한테 카리케처를 좀 해서 사람들 그 생동감 있는 모습을 그려준다는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예. 그거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지금 뭐 그건 뭐 날마다 할 수는 없는 거라 지금 날짜를 한번 좀 잡아서 그러면 다음 달이나 뭐 이제 한번 잡아서 현장에 뭐 상황이 되는 사람들 다들 이제 바쁘고 막 이러니까 시간에도 쫓기니까 상황이 되는 사람들을 같이 해가지고 한번 갈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회장님 그 회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아마 명목상으로 한 60명 정도 60명. 되고 열심히 한 번 할 때마다 한 뭐 대여섯만 가도 그 사람 다. 예. 근데 이제 이 신문 만화가들이다 보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이 많고 근데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분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게 될 텐데 뭐 한 대여섯 분씩 이렇게 좀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5월 1일이 노동절이잖아요. 예. 아마 그것들 때문에 또 이렇게 그 노동 쪽에서 집회나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무슨 연대하고. 예.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거와 별개로 이제 미술 쪽에서 이제 이 쌍용차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날 그거 관련해서 이제 전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날 아마 주로 이제 예술가들 또 청년들 뭐 이른바 이제 잉여 그룹들 잉여 계급들 뭐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이 총파업데이 5월 1일 날 아무것도 하지 말자 뭐 이제 이런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나름대로 참가를 좀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컨대 그동안 이제 노조의 어떤 총파업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무거웠던 측면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는 젊은 친구들 이제 예컨대 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고 또 예술가들 중에도 예술가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맨 처음에 아마 단초가 돼서 이렇게 그날 하루 놀자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 예컨대 가정주부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능하면 교통수단들도 적게 이용을 하고 쇼핑도 하지 말고 뭐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이 들어왔길래 뭐 나름대로 이제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이면 무슨 요일이죠?
네. 화요일이네요. 화요일. 화요일. 네. 저는 화요일에 2개를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오늘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안 되는데. 뭐 시간 되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이렇게 뭐 하면 되겠죠. 저 이제 뭐 자원봉사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돼서. 하여튼 저도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확실히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즐겁게 또 경쾌하게 하자. 근데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게 되게 매우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속에서 이제 어떤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게 꼭 그런 형식으로 한다고 해서 또 없어지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이제 지속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느냐. 그다음에 이제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느냐. 그런 게 좀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지난 21일, 22일 그래서 쌍용장터에서 이제 춘무대회가 있었죠. 예. 거기에 또 3명이 연행됐다가 뭐 구속까지 갈 뻔했는데 다행히 이제 연대가 돼서 구속은 안 됐어요. 지금 사실 쌍용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더 힘들고 그런데 쌍용만 너무 많이 부각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있죠. 지금 그렇죠. 유성기업은 어떻게 잘 모르시죠? 지금 계속 아마 거기도 싸우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5월 달에 아마 5월 1년이 아마 돼갑니다. 5월 중순쯤에 이제 거기도 1년이 돼서 지금 안 그래도 거기도 이제 문화재 형식으로 뭔가 그런 행사가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유성기업이 해결됐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해서 일단 근데 사측의 불법이라는 판결이 났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났는데 이제 안에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계속 각종 차별, 그다음에 복수노조 뭐 이런 걸로 인한 문제들이 계속 돼가지고 지금도 계속 갈등들을 갖고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모르겠으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저는 이제 현장 얘기를 좀 가능하면 알리고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더 알리고 싶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콜트콜텍 수요문화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달 마지막 수요일 날 홍대에 있는 클럽 빵이라는 곳에서 기타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를 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조금 알려졌지만 기타를 만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타를 전혀 칠지도 모르고 그랬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900일 가까이 아마 지금 싸우고 계신데 그분들이 대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콜트는 승소했고 콜텍은 이제 한번 유보를 해놨는데 유보가 된 판결이 나왔는데 그분들이 그런 속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밴드를 결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콜텍 분들이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밴드를 구성해서 콜밴이라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하고 또 이제 현장에서 요즘에 현장도 많이 나가서 이렇게 공연들 하고 하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용기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와중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들은 얘기는 이제 콜텍 사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장을 매각을 해버려 가지고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마 구입을 한 분이 와서 이제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영호 사장한테 속았거나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은 알고 있었다면 그건 또 더 큰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당권이 잡혀 있다고 했었는데 그 노조가 잡아놔서 그런 게 아마 있는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확인을 제가 그거는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세히 제가 지금 모르겠네요. 이제 노조 측에서 그 대상 설정을 해놔가지고 누가 살 수 없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게 풀렸다면 그거를 알고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더 심각하게. 그것도 오늘 한번 가서 알아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최근에 그런 일들이 보면 사측이라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노조에 대한 입장 이런 게 진짜 19세기 때 같은 인식을 네. 그대로 갖고 있고 맞아요. 뭔가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었고 말로만 뭐 예컨대 뭐 가족 한 가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질적으로 뭐 이런 거죠. 일 시킬 때는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일을 막 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들을 나눠야 될 때 가서는 뭐 이제 법대로 하자는 등 뭐 내지는 이제 좀 더 자기 이익을 더 많이 챙겨가려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사실은 그게 보면 그 기업이 아무리 잘 돼도 결국은 그 이제 황금 옛날 그 황금거위 죽이는 뭐 그런 것처럼 결국은 눈앞의 이익에 자기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관계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그게 결국은 이제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도 영향을 안 좋게 미치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라고 봅니다. 지금 그 서울광장 무단 사용 명목으로 쌍용자동차에서 서울시에서 변상금 부과했다는데? 예, 그거. 이거는 그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희망광장 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희망광장 마찬가지. 예, 대한분향소, 대한문 그 분향소가 아니고 네. 희망광장 때 했던 것에 대해서 아마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어요? 뭐 그렇죠. 네. 얼마쯤 됩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지금 엊그저께 트윗 본 거로는 뭐 한 400, 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네. 근데 이제 그게 보면 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합법적인 과정들을 사실은 자꾸만 막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현행법의 어떤 법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는 그렇죠. 이런 걸 만들게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뭐 단순하게 이제 행정적인 처리들을 또 하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뭐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도 뭐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간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쌍차 4차 공장 포인할 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겼지만 정식으로 면담을 요청하고 노동자들이 공장에 들어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하자 하는 것에 대해서 사측에서 거부를 하고 답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경찰은 사측의 입장만을 듣고 경찰들이 공장을 공장을 막아놓고 그건 들어가겠다 당사자들이니까 이해 당사자들이니까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고 물리력으로 공권력이라고 하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막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생기고 물리적인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감히 또 법을 얘기하면서 연행을 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쌍용자동차 가뜩이나 힘든데. 네. 그러니까 요새 비도 좀 많이 오고 요새 참 그래요. 이거 뭐 저는 가능하면 비가 오면 또 비가 오는 대로 즐겁게 분위기 만들어 가면서 지내야지 하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 재능도 지금 황구단 옆에 있는 재능 노조 농성장도 지금 거기도 1600일이 지금 다 돼가는데 거기도 지금 이 비를 그냥 또 막고 있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참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국민들이 아마 꼭 그게 저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걸 생각하면 도대체 이 나라가 이 정부가 도대체 왜 있는 건지 이렇게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더 기업 프렌들리로 가서 그런지 더 힘든 것 같아요, 노동자들이.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어쨌건 노동자들과 이 사측 간의 갈등이 뭐 없을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에 대한 어떤 방법들이 좀 제대로 고민들이 안 되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 이전에 사실은 이제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보면 여전히 한 데서 자던 사람들은 계속 한 데서 자고 있다는 것 이것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최근에 복지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해결이나 해소에 대한 의지가 없이 그냥 복지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근데 요즘 이제 뭐 새누리당도 복지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야말로 전형적인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퓰리즘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사실은 포퓰리즘이 나쁠 것도 없다. 그렇죠. 국민들이 원하고 하면 대중들한테 맞는 걸 해야지. 물론 그 얘기의 이면에는 물론 이제 대중들이 옳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오다가 보면 이제 지하철에서 가끔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지하철을 불법으로 탈 경우에 뭐 40배. 예, 30배를 이게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그게 궁금했는데 도대체 그 근거가 뭔가? 아마 일제시대 때부터 그런 게 있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민들의 아주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강하게. 예, 아주 강하게 이렇게 응징을 하려고 하면서 자신들의 큰 잘못들에 대해서는 얼렁뚱땅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네. 이런 그 모습들이 지금 이른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가 안 가는 거죠. 무슨 말을 해도.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노동자가 그 주인이 되는 그래서 사실 정치력 세력화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많이 좀 퇴색돼 있고 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다 마찬가지로 원내 진입해서 뭔가 노동자들의 대변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통합진보당도 나름 그렇게 하는데 퇴색됐다.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데 저도 참 아이러니한 건데 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노동자들이 노동자를 뽑지 않잖아요. 예. 내가 늘 나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 그 떡고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고 대통령을 뽑는단 말이죠. 못 사는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좀 타파해야 될지. 네, 그건 어려운 질문이고. 질문이죠.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는 사실 이제 이 선거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과연 물론 이제 그 국회에 들어가면 좀 더 쉽게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국회에 못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못 할 거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정치인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못 들어가서 못 할 거라면 국회 들어가서도 내가 보기에는 못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예.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이른바 이제 그게 결국은 나중에 선거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결과들로 그런 노력들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정치 얘기로 넘어가네요. 네, 잠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제주도 고건일 위원장 예. 아유 벌써 작년에 갔다가 작년에 뵙고 왔었는데 못 가고 있네요. 지금 사실은 최근에 쌍차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제 탄원서를 저도 이제 썼습니다만 구속적 부수를 얘기를 했는데 어떤 그런 불법 그러니까 그 경찰의 어떤 그런 불법적인 행위들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최근에 이제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많이 저희가 됐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그런 싸움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전화를 안 받네요. 전화를 안 받아서 그냥 우리는 강정 소식은 못 전하고. 네. 우리 노래 한번 듣고요. 예. 지금 노래 틀는 자고 지금 생광에 왜 이러냐라고 하는데 그 노래 틀은 거 아니고요.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피어도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흰구름 송구름 탐스러운 애기구름 짧은 샤스 짧은 치마 뜨거운 여름 소금땅 비지땅 흐르고 또 흘러도 미식은 찰도 돈에 돌아가네 산 넘어 부는 바람 간밤에 편지 한 장 적어 실어 보내고 낙엽은 떨어지고 쌓이고 또 쌓여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땅에 소복소복 쌓이면 하얀 공장 하얀 불빛의 하얀 얼굴들 우리네 청춘이 저물고 저물도록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하얀 나비꽃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고 또 불어도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미싱은 잘도 돈에 돌아가네. 매번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방송 생방 중에 뭐 계속 생방이라 음악도 막 그래요. 그러면 음악 나가는 사이에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음악이 끝나서 또 방송 사고가 됐습니다. 지금 해고 노동자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기름전자나 이런 부분에서 월급이 굉장히 작아요. 또 콜트콜텍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 기술자가 200만 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기술자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말로는 사람이 사실은 이제 이른바 최고 자산이다. 예. 또는 뭐 이제 요즘은 이제 그걸 이제 이 생산 쪽에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인적 자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우리 부서도 그 나라의 그 부서도 이제 교육 인적 자원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바꾸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보다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재생산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떤 게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고 근데 이 숙련을 쌓은 사람들을 단기간에 잘라버리고 단지 눈앞의 이익과 비용 그렇죠.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뭐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캐리커처를 그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이제 캐리커처를 처음 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이제 콜트콜텍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용산 참사 때 이제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상처를 입고 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분들하고라도 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걸 뭘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하다가 기륭전자도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처음 가봤는데 네. 그때 이제 나중에 몇 번 갔을 때는 진짜 단식 투쟁하고, 그다음에 크레인 위에 올라가서 이제 막 이렇게 싸우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정말 그나마 다행히 해결이 돼가지고, 내려와서 이제 문화제 마지막 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김소연 전 분회장을 이렇게 그렸어요. 네. 근데 그 표정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인데, 원래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막 사지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투쟁구호를 외치는 모습들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아니냐. 그럼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있는 존재 이유나 이런 걸 생각을 해볼 때 뭔가 잘못됐다.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내가 이제 좀 그려야 되겠다. 그런 계기가 됐었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만화가면 만화가대로 뭐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예. 제가 볼 땐 빨리 전시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리에서도 네. 좋지만 또 하나는 화랑을 빌려서 뭐 돈이 좀 들어가겠지만 예.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만화인데 전시회를 했는데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깊은 게 있네 이라는 것들을 진짜 관심이 없었던 사람한테 인식시켜주면 우리가 한번 관심 가지면 좀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렇잖아요. 예. 좀 더 확대되는 그런 것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해고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직장에 있지는 않았어요 보면. 그런데도 해고를 당했고 그냥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럼 거의 그만두고 해고 당했으면 그 정도 돈 웬만한 데 가면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취직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 그런 게 많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이런 거죠. 정규직이 해고돼서 비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해고돼서 더 낮은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몰려 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이. 그런 속에서 과연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복지 논쟁이 복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아마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팽개쳐 놓고 가는 게 맞는 거냐.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이 캐리커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제가 이제 현장도 크로키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뭔가 그런 이렇게 우리 나름대로의 행복함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행복함들을 만들어 나가는 연습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조금 적게 받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근데 부자라고 그래서 뭐 행복하고 꼭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가난의 정도가 이제 너무 심하게 낮고 이제 이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삼성 일가의 그런 사태들을 보면 드러나듯이 보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정신 구조랄까 내지는 이제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이제 인간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좀 불쌍하다. 네, 측은지심까지 들죠. 그러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9천억의 소송을 걸었어요. 9천억. 900만 원, 9천만 원도 아니고 9천억이에요. 감이 안 오죠. 그거 그냥 확 풀면 복지 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텐데. 지금 8천억 한다고 했는데 그거 풀었는데 안 풀었잖아요. 네, 이거니까. 뭐 그렇죠. 뭐 아마 그 무슨 재단 만들어서 이렇게 재단이라는 건 뭐 축축하는 거죠. 네. 뭐 세금 탈루하는 것이 재단인데. 그렇죠. 그거야 뭐 그렇고. 아무튼 생방 중인데 이렇게 전화 오면 끊어버립니다. 이제 요새는 다니면서 이제 가끔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이제 제가 주로 이제 혼자 다니는데 혼자 다니는 게 일단 기동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건 그런 여럿이 다니면 이제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혼자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좀 사실 이제 워낙 여기저기서 뭐 예컨대 아까 말씀하신 강정도 그렇고 지금 뭐 유성도 그렇고 전북고속도 그렇고 뭐 저 동서공업이니 뭐 3M이니 뭐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일들이 막 진짜 막 이 봄날 진짜 무슨 저희 하지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근데 뭐 꼭 만화가가 아니더라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분들이어도 상관이 없고 뭐 이렇게 좀 같이 모여서 이렇게 그런 작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른 분들, 예컨대 일본 민중가수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좀 또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연락 와갖고 이제 뭐 있으니까 시간 되면 오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데 조금 그런 것들도 좀 더 체계를 갖춰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뭐 그럴 필요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보면 사실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예. 이게 계속 연대 하는데 연대 했는데 모습이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또 아파하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문화예술인들이 쌍용장차와 그동안 미안하다 방관해서 미안하다 해서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5월달과 뭐 이렇게 계속 같이 이제 뒤집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연대하기로 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동참을 같이 하죠. 예. 그렇죠.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사실은 이제 같이 참여를 권유받아서 이제 했는데 어쨌건 문화예술적인 행동 활동들로 좀 더 쌍차 노동자분들, 해고 노동자분들이나 또는 이제 다른 장기 투쟁 사업자 노동자분들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위안이 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같이 함께하는 이런 저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 사실 제가 지금 화가 났던 것 중에 하나도 그날 이윤엽 작가의 굴뚝 종이 그림이 있었습니다. 예. 그거를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놨다가 쌍차 대한문 분향소 옆에다가 이렇게 세워놓으려고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경찰이 못하게 맞고 또 찢어서 갖고 갔단 말이죠. 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예술 작품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없는 거고, 그러면 그게 예술 작품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경찰이 현장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임의로 판단을 해갖고
손상을 시키면서까지 처리를 해갔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의 그 몰지가 감히 우리 사회 특히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의 권력인 양 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문제 제기들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계속 뭐 이제 그게 이제 불법 설치물이다. 이제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거는 작가가 예술 작품으로 만든 거면 섣불리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그렇죠. 판단들을 일개 경비과장이 예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상도 더럽게 생겼더라고요. 아,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 나름대로의 애로가 좀 있겠지만. 아주 더럽게 생겼.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농담으로 그분을 이 문화예술위원회에 보내서 그런 예술인지 아닌지 판정을 하는. 그렇지. 예. 인류가 고대로 고민해 오고 있는 예술이냐 아니냐의 논쟁을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쓸데없는 고민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 거기다가 앉혀갖고 그냥 바로 예술이다 아니다 불법 설치물이다 그냥 판단을 내리게 해버리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사실은 지금 비일비재하고 그런 행위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제 자기네들 시각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디 페북에서 이제 본 글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정부의 권력이 공권력이 부정하고 하게 되면 세상의 정의를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냥 작품 그냥 옆에 조금 치장을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경비과장 주장은 불법 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그걸 막았다 이러는데 그게 도대체 불법인 이유가 그렇지, 임의적으로 지가 판단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이제 뭐 이른바 이제 이 문화산업의 시대라고 하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런 거 창작자로서 상당히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화가 납니다. 그 이제 대통령이 꼴통이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데도 다 꼴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경비과장 특히 남대문 경찰서의 경비과장 얼굴을 보면 평생 연극 한 편 안 보고 영화 한 편 안 본 사람처럼 보여요. 얼굴이 굉장히 표독스럽고 아주 찌들어 있는데 그것이 자기가 무슨 공권력에 굉장히 수자인 척 하는데 그래봤자 일개 경비과장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분은 뭐 나름대로의 직업병이겠죠. 예,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만화 같은 경우 이제 심의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 이렇게 보다 보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 심의할 거로만 보이는 거예요. 난 형사들이나 경찰들도 그런 그 직업병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나다니다 보면 일단 의심하고 범인으로 잡아야 되고 뭔가 범인 같고 이런 시각들을 자꾸만 갖다 보니까 한쪽에서 인간성이 무너지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경찰들도 제가 이제 뭐 조사를 받으러 많이 사람들 만나보면 아주 푸근한 사람도 많아요. 아까 1대1로 만났을 때는 나쁜 사람은 없죠. 그래요? 보통은 그렇죠.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관상을 보잖아요. 예, 관상 그 남대문 경찰서, 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 얼굴은 관상이 아주 더러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들을 좀 그려주면 어떨까?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더러운 걸 한번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쌍용차 노동자들, 해고 노동자들이 당신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당신들이 이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뭐 그런 것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요. 직업병이 아니고요. 그냥 지랄병입니다. 지랄병. 맞아요. 지랄병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저는 뭐 연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극적으로 보면 다들 어디에 처박아 놓고 처박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또 노래 한번 듣고요. 네. 또 노래를 가끔 틀어줘야지 다 빠져나가 노래 한 번. 예. 비가 내리는 날. 거짓말이라고 말해요. 다른 누가 옆에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 싫어서 그래요.
웃으며 보내줄 순 없잖아요. 비가 내리는 날 몰래 집 앞을 세상에다가 몇 시간 울다 하지도 못한 말들이 천 번은 남아서 또 가슴에 차서 아플까 봐서 주저앉아서 그대를 보다 미안해 죄송하다고요. 그대를 닮아서 나는 아프게만 하죠. 잊었다 해도 잊지 못하고 머뭇거려 달려도 제자리죠. 비가 멈추는 날 그날 언젠간 내게도 다시 돌아오겠죠. 너무나 아프게 잡던 그대를 잡았던 손 놓을 수 있게 비가 그치면 잃어버렸던 우산들처럼 그대를 잊어버리겠죠. 하지도 못한 말들이 천 번은 남아서 또 가슴에 차서 아플까 봐서 주저앉아서 그대를 보다 미안해 죄송하다고. 네, 많은 현장을 찾아다니시면서 제일 물론 가슴 아픈 곳은 많이 있었고요. 네. 그래도 보람이 있고 뭐 행복했다 곳이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룡전자가 이기고 나서 이제 그런 문화 행사를 하면서 즐거움과 나름대로 의미들 얻었고요. 또 이제 사실 이제 뭐 한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저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이제 요즘은 그런 고민들을 좀 해요. 과연 내 캐리커처로 이게 무슨 힘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제 작가로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과연 좀 더 나은 방법일까, 뭐 이제 이런 고민들은 이제 계속 하죠. 뭐. 근데 우리 맹 선생님처럼 이와 관련된 현장에 나가서 이제 그런 사회를 봐주시거나 또는 함께 하시거나 이제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런 욕구들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연극인으로서 또 영화배우로서 뭔가 좋은 작품들에서 그런 걸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고민이 좀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 노동자분들에 대한 것들은 잘 그렇고요. 조금 지금 연극 쪽에서 뭘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아, 예.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잊혀져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재조명, 재발굴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아마 5월 2일쯤에 아마 여기 전체 모임을 해서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뭘 할 것 같아요. 5월 2일 지나서. 그건 그렇고요. 지금 재능교육도 계속 하시죠? 예. 제가 재능교육을 참 뜸했어요. 못 갖고 그랬는데 쌍용장차 21일 날 갔다가 밤에 잠깐 들렸다가 왔는데 다음 날 또 일정이 아주 있어서. 네. 재능교육도 굉장히 난감해요, 사실 아직도.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도 뭐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이른바 노동자성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문제 이런 문제인데 그게 사실은 자기네들이 관리 감독 다 하고 사측에서 그렇게 해오는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단지 업무 그 자체가 예컨대 특성상 바깥으로 이렇게 가정 방문을 다니게끔 돼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측이나 혹은 이제 지금 현재 법에서는 좁게 해석을 해서 이제 노동자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건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는 어떤 특정한 장소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장소 개념이 지금은 이제 이른바 재택근무도 많아지고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이런 건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판단들을 하고 오히려 급변하고 있는 이런 이 세상살이를 지금 오히려 못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아마
재능 그 학습지 노조 분들도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더 그 기가 막히고 이제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그런 와중에 이제 인간적인 모멸감이나 이런 것도 더 많이 느끼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되는데 그 생각을 못 바꾸고 있지 않는가 사측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재능교육 그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근데 저 같으면은 벌써 포기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 지금 거의 5년 넘게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자, 어떻게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뭐 사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더 이렇게 피할 곳 없이 막 내몰아쳐 놓고 네. 자꾸만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은 항복하라 이런 뭐 거의 그런 거죠.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싸운 게 있고 그렇다고 해서 항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노동자로서의 자존심을 끝까지 상처내는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올 봄 가기 전에 좀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올 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네, 봄이 없죠 요새는. 그래도 뭐 봄꽃이 많이 피고 있으니까 봄입니다. 예. 지금 여기 뭐 우리 청취자분, 시청자분 말씀하듯이 화물연대나 뭐 이런 데도 다 개인 사업자로 되면서 다시 노조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또 인정되는 거고 또 그 보험도 또 인정되는 부분인데 왜 학습지 여기 또 재능교육은 이렇게 노조를 인정했다가 거부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그냥 그러니까 근데 이제 화물연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마 제가 이해하고 그런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하고, 네.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싸워서 쟁취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전히 이제 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그 봉건이 시대 때 사고방식으로 지금 기업들을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지금 재능교육의 그 회장인가 이 사람이 이명박이랑 굉장히 친하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4대강 프로젝트를, 4대강 대우나 프로젝트를 이 재능교육 회장이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백을 믿고 지금 강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예. 이제 그래서 이번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했던 건데, 아무튼 대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가더라도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청문회를 하든 뭐를 해서 법으로 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만드는 그런 걸 좀 마련했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사실은 이제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조사를 안 해서 모르지만 요새 뭐 이렇게 보면 진짜 이른바 용역 경제, 이 나라가 이 용역들의 경제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뭐 이 공권력 해놓고 공권력만으로 하기가 좀 자기네들도 좀 낯간지러운지 용역들 불러다가 용역들을 막아놓고 애들 그 어린 애들 사실 그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들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용역들은 기본적으로 조직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조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패들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일들을 늘 하잖아요. 근데 뭐 다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새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나름대로 이제 조금 예전보다는 좀 더 투명하게 많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사람들의 본 심성과 이런 걸 떠나서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결국은 그게 예컨대 뭐 이제 이런 거죠. 전 국민을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전 국민들의 이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진짜 앞으로 국가를 운영을 하고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 혹은 삶은 어떤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이 정치인들이 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는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죠. 아니 정치인은 절대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우리가 어떤 부분들 권력의 맛을 보면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표를 구하는 것은 갖지 못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구걸 하겠지만 나중에 자기가 그 위치에 올라가면 전혀 뭐 돈 가진 자의 한 2~3배에 못 미치는 그렇게 관심을 갖기 때문에 정치는 믿을 게 못 되고, 저는 스스로 노동자나 아니면 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혁명인데 혁명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온다고 얘기들을 해요. 네. 어느 날 물밀듯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요즘에 이제 전국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그런 시점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기대를 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쉽게 해서 아까 말씀하신 뭐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활동들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그렇고 이제 뭐 제가 이제 이렇게 막 다니고 이러는 것들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근데 대한문 앞에 쌍차 분향소에도 이제 여러 시민들이 이렇게 오가면서 헌화를 하고 이제 문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렇게 좀 널리 확산될 필요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닐까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노력들이 쌓여서 이제 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쌓여서 하는 부분인데 그 쌓임에 또 갑작스럽게 온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회의 변화는 내가 움직인 것만큼은 변화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움직인 것만큼의 자유를 쟁취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쟁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노래 한 번 더 듣고요. 네. 또 이제 시간이 어찌돼서 마무리하는 단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금요일 날 있는 행사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슬슬 마무리하시죠. 네, 예. 오늘 그 4.11 불법 선거 규탄 촛불 집회는 우천광역으로 시인다고 합니다. 26일 날 오후 2시에 과천 정부종합청사 중앙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 한다고 합니다. 2시에 참석 바란다고요. 예. 아, 제 행사도 많은 관심부터. 예, 행사 네. 말씀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7시에 홍대 클럽방이라는 데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와 함께하는 문화제가 있고요. 금요일 날 7시 반, 네, 재능 농성장에서 이제 이번에 그 언니네 농성장 이래가지고 이 뮤지션들 밴드들이 많이 그 참여를 해가지고 그 문화제를 7시 반부터 7시부터 갔습니다. 또 안산역에서 4월 27일 날 안산역에서 경기 지역 장기 투쟁 사업장 노동자분들이 이제 문화제를 또 합니다. 7시에. 근데 거기는 이제 제가 사실 이제 재능에 가려고 그랬는데 먼저 이렇게 얘기가 와갖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날은 이제 안산에 가서 또 그림 그리고 네, 안산에 오시면 그 그림 하나 그려 주실 거죠? 아, 네. 예, 또. 뭐 그렇습니다. 예. 현재 뭐 그렇거든요. 뭐 그 현재 그 뭐죠 그 대한문 그 쌍차 노동자 그 거기 이제 그 이제 나를 좀 맞춰서 잡아야 되는데 이 시민상주 시민상주를 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좀 시간을 꼭 이렇게 길게 안 하셔도 되니까 짧게라도 오셔서 여러분들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뭐 그러면 물론 이제 제가 장담은 못하는데 늘 가 있질 않아서 저도 근데 이제 뭐 가서 좀 이렇게 캐리커처도 좀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날짜를 아직 못 잡았는데 날짜 하나 잡을 겁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또 예. 우리 저 희망뚜벅이 때 한번 그려드렸었죠. 네, 제가 지금 2장 네. 그렇군요. 너무 많이 그린다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나중에 이제 이런 말씀 뭐하죠? 유고 작품제 많이 팔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도 아주 많이 그려서 제 그림 값어치를 많이 떨어뜨려서 예술이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예술관이 이후에 관철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사실은 만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려는 만화 얘기를 못했어요. 예, 그렇네요. 마무리 시간 되는데 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화라는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을 무겁게 안 본다는 거죠.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다루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풍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풍자를 얼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가 그 권력의 어떤 공정함 내지는 정의와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보면 신문의 시사 만화들이 거의 다 사라지고 있고 예컨대 지금 그 MBC 같은 경우에도 무슨 시사 프로그램들 없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풍자 내지는 어떤 현실에 대한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감추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좀 제발 이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화도 큰 마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어렸을 때 만화 참 많이 봤는데 그래서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아마 어렸을 때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1등 돼야 되고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런 강박관념에 쌓이기 때문에 학원을 다닐 수밖에 없고 내가 내 아이를 학원에 안 보내면 뒤처질 것 같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늘 당하는 거잖아요. 가진 자들한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의 욕심을 좀 버리는 작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맞아요. 저는 사실 이제 직장 생활도 좀 하고 했었는데 그 직장 생활이라는 게 사실은 상당히 편했는데 그러면 그게 아무런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었냐 그러면 그런 게 아니고 그때도 여전히 사실은 뭔가 불안하고 근데 뭐 해고 문제도 있고 뭐 일을 하는데 재미도 없고 뭐 자기의 미래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이렇게 어렵고 두려움에 떨었거든요. 그러니까 뭘 해도 결국은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이들이 만화를 좋아하는 데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걔 행복을 위해서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하게 해라. 그렇죠.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또 하나 사실은 있는 게 저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만화를 잘하려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건 그런 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먹고 살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 이런 나라. 이제는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럼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대해. 예컨대 저는 이제 박정희나 이렇게 미워하는 이유가 벌써 수십 년간 다음에는 뭐가 멋있는, 허리띠 지금은 졸라매지만 다음에는 주겠다. 허리띠 졸라매 지금 조금만 참아라. 이러고 자기만 먹었단 말이지. 그렇죠. 자기만 먹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예컨대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컨대 이제 박근혜 지금 새누리당 뭡니까? 지금 비대위장인가요? 그분 같은 경우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서 본인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 자기의 의사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부모 잘 만나서 얻었던 또는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지금 쌓여져 있는 그런 치부 또는 지적들을 내려놓는 게 근데 정수장 같은 경우는 딱 내려놓는 거죠, 빨리.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계속 간음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내려놓는 게 지금 정수장 본인의 행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MBC 주식, 네. 영남대학교 이게 어마어마하니까 그걸 내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대선에 후보로 나가게 되면 그게 반드시 까질 수밖에 없는 건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런 것을 갖고 대통령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죽을 때도 아마 반성 안 하고 죽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아니 그런 사람들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만화 얘기를 하러 오셨다가 정치 얘기만 하시고 가신 우리 그래 마무리는 만화 얘기로 만화를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준비가 좀 부족했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미있고 좀 더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들을 좀 마련해서 같이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하나 듣죠. 수요일에는 빨간 장미를 그녀에게 안겨주고 봐 흰 옷을 입은 천사와 같이 아름다운 그녀에게 주고 싶네